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아이를 그 공부방 동네에 있는 공부방에 보낸 지 몇 달 안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약간 좀 살짝 소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의 따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왠지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좀 그러면 부모님들이 살짝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또 학원인 일하는 것을 알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학원에 몸 담았던 사실을 알기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약간 자신감이 없으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는 말을 못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애가 7월 달서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8월 달에 일주일은 8월 달에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수업을 받았는데 8월 달에 일주일은 학원 여름 휴가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도 뭐 이렇게 이렇게 또 궁금한 걸 또 이렇게 가슴에 묻어 놓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7월하고 8월에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8월의 수강료는 7월의 수강료가 똑같이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정말 궁금한 거죠. 왜? 일주일, 7일을 빠지는 거는 거의 한 달에 4분의 1인데 왜 어째서 그 공부방은 수강료를 7월 달의 수강료와 8월의 수강료를 똑같이 받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하긴 했지만 못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그 자녀가 좀 공부도 못할 뿐 아니라 좀 빠지기도 하고 애가 좀 학원을 빠지거나 그러면은 또 선생님이 또 고생을 하시니까 좀 약간 좀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선생님한테 못 여쭤봤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왜 8월에 일주일이나 빠졌는데 수강료는 그대로인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일주일에 3번 가는 수학 학원이랍니다. 일주일에 3번 가는 수학 학원이면 한 달에 12회 수업, 12회를 수업해 주는 게 맞다. 보통 일주일에 2번 가는 학원은 한 달에 8회 수업을 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주 3회 가는 학원이라면 12회 수업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딱 12회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뭐 집에 뭐 일이 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경우 그냥 한 달 다 해줍니다. 한 달을 다 해주면 원래는 12회 해주는 게 정상인데 어쩔 때는 13회도 되고 14회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난 돈을 더 받겠습니다 랄지 아니면 12회까지만 하고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예. 아무래도 모르긴 몰라도 7월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3회나 14회 정도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7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8월도 31일까지가 있죠. 그래서 8월에 휴가 빼고 그래서 한 11회, 그러니까 12회가 아닌 한 11회 정도 나왔다고 해도 7월 다닌 학생, 얘가 7월서부터 다녔잖아요. 그럼 7월하고 8월하고 합쳐서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24회는 넘을 거라고. 24회는 넘었을 거라고. 절대로 그 이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 일주일을 빼도 7월에 플러스, 8월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딱 맞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 1회 정도는 더 해주는 그런 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엄마가. 그래서 이제야 알겠다고. 이제야 집사님 말을 들으니까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그 전에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학원 그 선생한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대요. 이놈 선생이 왜 8월에 한 주를 빠지는데 왜 7월하고 이게 똑같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 선생이 좀 약간 괘씸하다고나 할까 좀 싫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부모보다는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부모가 그 선생에 대한 이런 반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요. 예,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있거든. 그 선생님한테 톡 까놓고 차라리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질문 안 하고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 혼자 막 생각하면서 이 선생이 뭐 못됐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끊고 나가서 욕하고 다니고, 본인의 오해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뭐든지, 바라보는 자리가 다르면, 앉은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선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플러스로 더 해줬는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8월이 한 달인데 일주일 빠지면 4분의 1 정도를 빠지는데 왜 수강료는 안 깎아주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개중에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99% 이상은 아마 본인이 해줘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주지 이하로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또 언제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시냐면 시험 대비할 때 있잖아요. 시험 대비. 예. 시험 대비는 시험 보기 한 2주 전 아니면 3주 전서부터 이제 시험 대비를 하거든요. 시험 대비를 너무 일찍 시작해도 이게 그러니까 시험 대비가 공부의 모든 것은 아닌데 이거는 시험 대비만 하다가 판나는 그런 학원도 있거든요. 그런 유의 학원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하면 시험 시작하기 한 2주 전, 3주 전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건데 보통 개중에는 애들이 이걸 못 쫓아가고 나름대로 공부를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해력이 딸리고 이런 애들이 그 2주 혹은 3주 안에 쇼부를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 때문에 또 한 달 전, 2달 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 뭘 해주냐면 보충을 무지하게 해줍니다. 보충을 정말 많이 해주는 선생들이 많아요. 왜? 얘가 시험을 잘 봐야 또 계속적으로 학원을 또 오래 다니고 하니까 막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에 한 12회 해주는 건데 월에 한 12회 해주면 되는데 이거 12회가 뭐야 막 20회 가까이 막 애를 막 보충을 하고 막 해주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되었어. 이 선생님의 공로로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됐어. 그런데 이제 이 선생이 너무 빡세게 하니까 얘가 시험을 이제 잘 봐도 끊는 경우가 있어. 이제 학을 띄는 거지, 학을. 시험을 잘 보게 됐지만 학을 띄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원빈 내는 날이 말일이라고 치자고요. 뭐 매달 말일이라고 쳐. 근데 얘가 뭐 한 달에 한 12회 정도 하는, 그러니까 주 3회 하는 애인데, 얘가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주 3회가 아니라 시험 대비할 때는 거의 매일 부르다시피 해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해주느라고 어느덧 한 달에 12회 수업은 물 건너 가고 12회 수업이 뭐야 한 15회 16회 뭐 이렇게까지 이미 해줬단 말이야. 시험은 20일쯤에 시험인데 이 20일까지 벌써 12회를 지나서 막 15회 16회 이렇게까지
보충을 해주고 막 그랬어. 그런데 시험 보고 얘가 끊는 경우에 엄마들이 매달 말일에 원비를 냈는데 이거는 20일에 끊는다 이거지. 20일에 20일에 끊는다고 3분의 1 가격을 환불을 해달라고 너무나 뻔뻔하게 말을 할 때, 선생님에게 요구를 할 때, 심지어 애가 시험을 잘 보고도, 이건 잘 보고도 욕을 듣고 잘 보고도 끊김을 당하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럴 때 너무나 뻔뻔하고 떳떳하게 요구를 한다. 3분의 1 가격을 주세요. 3분의 1 가격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등학생 애들 가르쳤을 때 중학교 때는 학원이란 걸 다녀본 적이 없고 애들 너무나 공부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걔가 뭐 자기가 원래는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시켜서 학을 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똑같은 경우로 똑같은 경우로 학원을 그만둔다고 말을 했을 때 3분의 1의 1 가격을 달라는 거예요. 3분의 1 가격을. 게다가 책값도 요즘에 책값을 같이 받는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책값도 안 내놓고 책값도 너가 왜 책값을 안 냈으면 책값을 내라고 해야지. 왜 책값을 내라고 한 번만 말을 했지. 계속 책값을 내라고 푸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책값 내는 것을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와, 그래서 제가 환불을 다 해드렸습니다. 와, 이런 유는 정말 잘 나가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러면서 군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아우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여기 게시판에다 막 올리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지워졌지만 아무튼 그런 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류의 시험 보기 전에 얘한테 막 쏟아부은 그런 열정 뭐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나는 너를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 이거죠. 이제 난 이 학원 끊는다 이거죠.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막무가내로 그냥 자기 편할 대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보충을 해달라고 했냐 네가 아쉬워서 보충했으면서 이제는 열흘치 남았는데 그럼 열흘치 안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더 이상 막 이런 애를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 막 정말 선생님도 그날만큼은 마음이 막 가라앉고 막 다운되고 막 디프레스트 되고 이러죠. 아무튼 그런 부모님도 한 번쯤은 선생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고 본인이 학생의 엄마일 때의 위치와 본인이 선생일 때의 위치가 다른데 이걸 갖다가 꼭 내가 옳다. 내 포지션에서 본 이 풍경만이 옳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의외로 선생과 이렇게 한두 번 소통을 하면 될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괜히 혼자 막 저 선생은 나쁘네 뭐 이러면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저 선생이 더 이러는 것 같네 왜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건데 저 선생은 나쁘고 우리 애가 좀 못나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혼자 막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뭐 오늘은 요런 경우 한번 어떤 집사님의 통화로 인해서 요런 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은 날이 너무 어두워졌네요. 아무튼 내일도 승리하세요.